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네, 우리가 빈곤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가볍게 윗줄을 칠게요. 어떤 사람이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계산을 하고, 자, 그럼 최저소득의 개념이 나와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소득이죠. 그리고 이걸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느냐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이 된다. 여기서 이보다 낮다는 건 최저소득을 얘기하는 거겠죠.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자, 그럼 빈곤선의 개념도 나와 있어. 말 그대로 빈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설정을 합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먹을 것, 잘 것, 살 것, 이것만을 지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이 최저로 기준을 삼을지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각각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라운트리에 비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이 많이 되겠죠.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게 나타나겠죠.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과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도 빈곤선을 찾아낼 수 있는데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있을 때는 빈곤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번 문제에 1번 선지, 그리고 2번 선지, 3번 선지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정답은 2번이었죠. 라이드 방식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통계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선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게요.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객관화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 여기 있었고요. 3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의 의미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3문단 읽을게요.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네, 세금이죠.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다.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하면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세 납부 전후에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가능해. 왜? 부자한테 더 많은 돈을 걷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어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없어요. 다만 그 격차만 줄일 뿐인 거죠. 또한 현실의 조세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누진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또한 부가가치세, 우리 보통 물건 샀을 때 10%씩 떼잖아. 이런 세금의 경우에는 물건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부가가치세는 커지겠지. 10%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같은 10,000원이어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적은 돈인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만 원은 또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은 1,000원을 내라고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너무 많아. 그치? 그러면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1,000만 원이어도 1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뭐 그만큼 누진세를 거둘 수가 없는 거겠죠.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에는 부의 소득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래요.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누진세와는 다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의 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빵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정부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겠죠.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들은 5만 원이 줄어들어서 총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 자 개념 나왔지? 처분 가능 소득은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금액이야. 한 달에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 10만 원이랑 보조금 25만 원 더하면 35만 원이죠.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60만 원이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이게 또 단점도 있는 게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안일해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고로 오문단.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빈곤은 근본적으로 퇴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갈게요.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문제 4번 선지.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만 원 이런 거겠죠. 60만 원 이르면 보조금 안 주죠. 보조금을 설정하려면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게 오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 X축은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고요. Y축은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 그럼 자기가 버는 돈 플러스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특히 빵원을 버는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처분 가능 소득이 30만 원이죠. 그렇다는 건 보조금을 30만 원 지급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20만 원을 벌 때 처분 가능 소득이 36만 원이야. 자, 그러면 빵원을 벌 때 30만 원의 보조금이 줬는데 20만 원일 땐 지금 16만 원만큼의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쵸? 그럼 얼마씩 줄어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지금 20만 원이 증가할 때 마이너스 14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증가할 때 7천 원씩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75만 원 이상. 자, 소득이 75만 원인데 처분 가능 소득도 75만 원이야. 그렇다는 건 보조금이 없다는 얘기죠. 3번도 맞고요. 자,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번 돈이 그대로 처분 가능 소득이 되기 때문에 1대1 비례관계가 되겠죠. 5번. 만약에 소득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은
30만 원일 때 받는 보조금. 자, 지금 보조금이 빵원일 때 30만 원을 받았고 30만 원일 때 그럼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 우리 아까 마이너스 7천 원씩 간다고 했죠. 30만 원 벌었으면 마이너스 7천 원 곱하기 30 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1만 원이겠죠. 21만 원이 감소하겠지. 그치? 7천 원 곱하기 30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21만 원이 감소했으니까 9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 맞겠네요.